안녕하세요. 오늘은 12교시 문자열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수 계속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으신 거죠? 예. 자, 함수는 자주 쓰시고, 그리고 계속 응용해서 쓰셔야지만 나중에 일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개념에서 정확하게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문자열 함수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함수 설명드리고, 이 함수와 더불어서 우리 어저께 배우셨던 함수의 중첩을 조금 연습해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열 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요 세 가지세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많지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팁 같은 거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기본 함수 세개를 다루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죠. 레프트, 라이트, 미드입니다. 네, 레프트 왼쪽이란 뜻이죠. 라이트 오른쪽이란 뜻이고, 미드 가운데란 뜻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글자들을 뽑아낼 때, 여기 보시면 뽑아낼 개수 이렇게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세요. 제가 이거 교육장에서 가르쳐 드릴 때 문자 추출함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요 문자 추출함수를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함수랑 같이 쓰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개념 잡아드리고, 오늘 요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연습해 볼 테니까 재밌으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개념부터 잡아드리죠. 일단은 모두에 가셔갖고 레프트니까 L자 누르시면 레프트에 가시겠고, 레프트 누르셔갖고 두 칸이 나타납니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대상이 들어간다고요. 예를 들면 이 대상 누르셔갖고 내가 밑에는 뽑아낼 개수를 쓰시면 돼요. 두 개를 뽑아내면은 맨 앞에서 왼쪽에서 레프트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두 개가 뽑아져 나오니까 7, 8이 나오시고, 여기 이렇게 이제 예시적으로 7, 8이 나옵니다라는 개념이 나타나시게 되실 겁니다. 요 7, 8을 뽑아내시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디 쪽에 붙죠? 예, 왼쪽에 붙으세요. 기본적으로 뽑아내시게 되면 문자열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나중에 계산으로서도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뽑아낸 대상은 문자 취급하지만 수식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 if랑 연동할 때는 문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제가 조건식에서 문자 비교할 때는 앞뒤로 따옴표 해주셔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따옴표를 해주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개념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선 레프트는 왼쪽을 기준이니까 왼쪽에서 뽑아내진 거고, 만약에 제가 똑같은 개념으로 오른쪽 라이트 함수를 썼으면 답은 4, 5가 나오겠죠. 왜냐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두 개 뽑아내게 되면 4, 5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쓰는 함수는 사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 칸 중에서 제일 첫 칸에는 대상 찍고 밑에는 내가 왼쪽에서 몇 개 뽑아내겠다 이 개념 쓰시면 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뽑아낼 개수만 잘 생각하셔라. 그 뽑아낼 개수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세요. 미드 바로 설명을 드리죠. 자, 미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드는 넣는 칸이 세 칸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시고, 보시게 되시면 대상 찍고, 예를 들어서 제가 8을 쓰고 1을 써볼게요. 그럼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숫자를 한번 따라줘 보세요. 7이 첫 번째, 8이 두 번째, 0 세 번째, 5가 네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따져서 때 제가 두 번째 얼마를 썼죠? 8을 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덟 번째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7, 8, 0, 5, 1, 6 다시도 특수기호도 글자 수를 세립니다. 빈칸도 글자 수를 세립니다. 그러니까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한 모든 것들은 글자 수를 세리게 되고, 그 여덟 번째까지 가갖고 몇 개를 뽑아내겠다? 한 개를 뽑아내겠다. 그래서 여덟 번째에서 첫 글자를 뽑아냅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제가 만약에 1이 아니라 2를 썼으면은 여덟 번째에서 두 개 뽑아낸 여기 있는 1, 5가 뽑아져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대상에서 원하는 글자만 뽑아낼 때 쓰는 함수가 레프트, 라이트, 미드, 문자 추출 함수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시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은 잘 안 쓰시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쓰실 수 있다. 먼저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나이 한번 쳐죠. 자, 나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들 나이 어떻게 구하시면 되세요? 이제 나이 쓰는 방법도 바뀌었죠? 어떻게 하셔라? 그 옛날에는 더하기 1 하셔야 되지만 요즘은 더하기 1 안 하죠? 예, 어떻게 보면 한 살 낮아졌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신데, 하여튼 그럼 나이 한번 구해보죠. 여러분들 나이는 어떻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예, 오늘 날짜에서 빼기 오늘 연도에서, 그러니까 오늘이 2023년도니까 2023에서 이 사람 태어난 연도 빼게 되면 이 사람 나이 나옵니다. 제 얘기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값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일련 번호로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쓰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예,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서는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그런 다음에 태어난 지역,
그래갖고 서울은 0으로 시작하고 여기는 성별 1, 2, 1은 남자, 2는 여자, 3은 남자, 4는 여자. 그런 다음에 태어난 지역. 그래갖고 0은 서울, 1은 경기. 그런 다음에 뭐 8은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부여한 일련번호로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잘만 뽑아내게 되면 그 개념으로 새로운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할 때 많이 쓰는 게 이 레프트 라이트 미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먼저 계산 한번 해볼게요. 나이는 2023 이렇게 됩니다. 올해 연도가 2023년도니까 뺄 거예요. 이 사람 태어난 연도가 얼마라고요? 네, 78년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 잘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78년도에 태어났겠습니까? 아니면 1978년도에 태어났겠습니까? 그렇죠. 197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1900이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더라고. 빼기 1900을 일단 해줍니다. 왜냐면 1900이 생략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뺄 겁니다. 뭐를? 이 사람이 태어난 실제 78년도 요 녀석을 그랬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 그냥 셀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앞에 있는 두 글자만 뽑아낼 거니까. 그래? 그럼 왼쪽에서 두 글자 뽑아내면 되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쓰시면 되시겠죠. 여기 갖다 놓고 수식상에서도 fx를 누르시게 되면 얼마든지 함수 마법사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배우셔갖고 응용만 잘 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뭐 쓰시면 될까요? 레프트 쓰셔갖고 대상 찍고 왼쪽에서 두 글자가 태어난 연도니까 2를 쓰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 태어난 연도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감 잡으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복습이라고 함수는 3개밖에 안 가르쳐 드리지만 우리 어저께 배우셨던 함수의 중첩이라든지 수식과 함수를 어울려서 사용하시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배워보자라는 개념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는 쳐갖고 2023 올해 연도 빼기 1900이 생략됐으니까 1900 빼기 그런 다음에 왼쪽에서 두 글자 할 때 레프트 쓰셔갖고 대상 찍고 왼쪽에서 몇 글자? 두 글자. 조금 더 재밌게 해볼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뒤에 세자를 붙여달랍니다. 우리 나이 뒤에 세자 붙이잖아요. 그렇다고 하고 여기다 그냥 세자 붙이면 안 되신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수식과 함수의 연결, 함수와 수식과의 연결할 때 우리가 무슨 기호 쓰셨다? 예, M%쓴 다음에 큰 따옴표로 내가 원하는 글자 붙여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 찍고 M% 기호 쓰고 큰 따옴표하고 세자 쓰고 난 다음에 큰 따옴표를 닫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나이를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라는 개념. 어저께 거와 연관된 내용이면서도 이렇게 몇 가지 함수만 잘 조합하게 되면 재밌는 값들도 뽑아낼 수 있다.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결이 됐다 그러면 우리 성별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성별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말씀드렸죠. 요 글자가 1이면 남자, 2면은 여자. 1이면 남자, 3이면 지금 1, 3은 없어, 3, 4는 없는데 3, 4 하는 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성별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네. 여러분들 말로 만들었었을 때 내가 함수를 어떤 걸 써야 될까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 이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을 만들어 보세요. 만약에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에서 첫 글자를 뽑아낸 게 1이면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 이렇게 되는 거 맞으시죠? 그랬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if 쓰시면 제일 편하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교육장에서. 모르시겠거든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라면 이런 말 들어가게 되면 if 쓰세요. if 쓰신 상태에서. 그렇죠? 만약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if를 몇 번 쓸 건지 혹은 if and를 써야 될 건지 if or를 써야 될 건지를 생각하시는 방법은 나타나는 값을 따져보시고 조건의 개수를 따져보세요. 먼저 조건의 개수는 8번째에서 첫 글자가 1이면 요거 하나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if 하나만 쓰시면 된다는 얘기. 맞나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나타날 값이 남자 아니면 여자죠. 여러분들 어저께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수식상에서 if상에서 if를 사용하셨을 때 나타날 값이 2개면 if 몇 번만 쓰셔라. 한 번만 쓰셔라. 나타날 값이 3개면 if 몇 번 쓰셔라. 2번 쓰셔라. 그러니까 나타날 값 빼기 1한 게 if의 사용 개수가 됩니다. 사용 빈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자 아니면 여자만 쓸 거잖아요. 그럼 if는 몇 번 쓰시면 되겠다? 한 번 쓰시면 되겠다. 조건 하나 들어간다. 그럼 얘는 if 하나로만 만들면 되겠구나. 이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세요. 제 얘기 맞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if를 쓰려고 보니까 어라? 8번째에서 한 글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if 내에서 미드 함수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커서는 첫 번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요 글자 뽑아내야 되는 거 맞으시죠?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뭘 사용해라? 미드를 사용해라. 함수의 중첩, 함수를 한 번 더 써야 되네. 그럴 때는 제가 요 fx를 누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거? 예, 앞에 있는 거 씁니다. 그 앞에 있는 걸 눌러서 썼을 때 미드를 아까 제가 썼으니까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선생님 미드 여기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셔라? 함수 추가 누르셔갖고 다시 여기서 M자 누르셔갖고 미드 찾아가시면 된다고요. 미드 쓰면은 if가 미드로 바뀌었죠? 근데 if는 살아 있다 없다.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if를 아직 완성해갖고 확인을 누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미드를 본 상태에서 미드부터 완성하자. 대상 찍고, 그렇죠? 성별을 나타내는 건 몇 번째부터? 여덟 번째부터 몇 글자를 뽑아낸 게, 한 글자를 뽑아낸 게 우리가 쓰는 개념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라는 개념 중에서 성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뽑혀진 거 맞죠? 그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 싶을 거예요. 제가 맨날 이런 말씀드려요. 엑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서 막 확인 누르고 싶으실 거라고. 왜냐면 세 칸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직 if를 완성한 거다 안 한 거다. 예, if를 완성 안 했죠. if 내에 조건으로 미드가 들어간 거지. 이 미드만으로 함수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함수의 회귀, if로 되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로 if를 딸깍 찍게 됩니다. 감 잡으셨죠? 그러면은 2% 되돌아온 상태가 보이실 거고 이제 완성을 하러 간다는 얘기죠. 지금 요거는 글자만 뽑아낸 거지 비교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제가 if 쓰실 때 어떻게 쓰시라고요? 좌항과 우항이 등호나 부등호로 연결된 상태를 조건식이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는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가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뽑아낸 거를 무엇이랑 비교해라? 1이랑 비교해라. 선생님 왜 앞뒤로 따옴표 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if 함수와 연동시 비교 개념에서 레프트, 라이트, 미드를 뽑아낸 게 숫자든 문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비교 개념에서는 무조건 문자 취급을 했기 때문에 앞뒤로 뭐를 붙여줘라? 따옴표를 붙여줘라. 그래서 우리가 뽑아낸 것에 대해서 그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생각하지 마시고 뽑아낸 거를 비교 대상으로 if 내에서 쓰실 때는 앞뒤로 따옴표를 써줘라.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뽑아낸 게 1이라는 글자랑 같다면은 그러면 뭐 주시면 된다? 남자 주시면 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요. 남자니면 뭐죠? 여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게 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남자, 여자가 완성이 됩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도 많이 안 나갈 겁니다. 요거 세 개 함수만 설명드리는 게 오늘 하시는 거는 함수를 이제부터는 조금 더 연동해서 두 개 이상 쓰셔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갖고 오늘 계속 연습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뭐 먼저? 일단은 전체적인 구문이 만약에 그러니까 if부터 쓴 다음에 if를 생각한 다음에 나 뭐를 해야 되지? 일단 내가 필요한 게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뽑아내는 거구나. 그러면 if 내에서 이 녀석 셀을 그냥 찍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 셀은 이 속에 있는 모든 글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필요한 걸 뽑아내야 되겠는데 강사가 그러더라. 필요한 거 뽑아낼 때는 레프트, 라이트, 미드 중에서 적절한 거 선택하라고. 그러면 내가 함수를 추가하러 갔었을 때 여기 누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미드 들어가신 다음에 대상 찍고 몇 번째부터 여덟 번째부터 몇 개 뽑아낸다. 한 개를 뽑아냅니다. 확인을 누르고 싶지만 if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if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는 치고 맞나요? 그걸 무슨 글자하고 비교하고 싶었지? 1이라고 비교하고 싶었지? 라고 이렇게 1을 쓰게 되면 이건 숫자 1이랑 비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강사가 그러더라. 뽑아내면 기본적으로 숫자를 뽑아내든 뭐를 뽑아내든 문자 취급을 받는다고. 우리가 문자를 비교할 때는 비교 대상의 앞뒤로 따옴표를 쳐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요렇게 조건식이구나. 요 조건식을 만족하면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뽑아낸 게 1이라는 글자라면은 뭐를 주고? 남자라고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여자라고 주고 싶어요. 확인 누르면 끝입니다.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개념들을 적저의 족소에 연관시키게 되면 요거 두 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4분. 예. 자, 이제 강의를 20분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20분 넘으시면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보신 분들은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뭐 구독자 수도 몇 명 안 되지만 구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조금 어렵게 꼬아볼 겁니다. 오늘 요 두 개까지만 할 겁니다. 생년월일은 내일 설명드리면서 데이트, 뭐 날짜 함수와 관련된 걸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런 다음에 요 뒤에 거는 룩업 함수를 갖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뭐 에버러지니까 나중에 그냥 연습하시는 개념. 그러면은 요번에는 여기가 3자, 여기가 4자라고 한번 해보죠. 예. 요즘 주민등록번호는 3자, 4자. 이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이 주민등록번호는 대강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이거 써먹을 필요 없으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3자, 4자까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죠. 주민등록번호가 앞에 3자, 4자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말로 하게 되면 주민번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뽑아냈을 때 1이거나 3이면 남자예요. 제 얘기 맞죠? 그 외에는 여자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뽑아냈을 때 그게 뭐면 1이면 남자, 또 3이면 남자예요. 그러니까 1이거나 3이면 남자고 그 외에는 여자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함수를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들 결국 내가 뽑아낼 건 남자 아니면 여자죠. 그럼 그래서 얘는 if는 몇 번 쓴다? if를 몇 번 쓴다? 이 함수에서는 if는 한 번 사용입니다. 왜냐면 뽑아낼 개수가 저 뽑아내는 값이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이럴 때는 if 한 번만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 if는 한 번 사용입니다. 그 대신 조건식이 몇 개다? 2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맞죠? 왜? 1이거나 3이니까요. 1이거나 3이니까 조건식이 2개 이상인 거죠. 근데 그 조건식이 뭘로 연결이 되나요? 이거나로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나로 연결될 때는 제가 무슨 함수 쓰셔라? OR 함수를 써야 된다. 경우 OR이나 뭐를 써야 돼요? AND 쓰셔야 되죠? 네, AND 쓰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맞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OR을 쓰는 게 맞다. OR 2개 이상 경우인데 OR로 지금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분석 다 끝났네요. 그럼 여러분들 함수 이거 총 몇 개 쓰셔야 되죠? 총 몇 개 쓰셔야 돼요? 중간에서 여덟 번째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여덟 번째 때문에 글자 추출 함수인 미드 함수 사용해서 미드 써서 여덟 번째 글자 추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 함수들이 다 모였네요. if 써야 되죠. if는 몇 번? 한 번. 그리고 if 내에서 조건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and나 or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거나로 묶여져 있으니까 or를 쓴다. 맞죠? 그 대신 그냥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글자를 뽑아내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까지 써야 된다? 미드까지 써야 된다. 자, 성별 잘 보십시오.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쵸?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까지 들어왔죠? 먼저 뭘 생각하셔라. 조건의 개수부터 생각합니다. 얘가 1번, 얘가 2번인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 and나 or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뭘로 간다? 1이거나 3이거나 두 개네. 그럼 내가 일단 or로 연결해야 되겠다. 함수 추가해갖고 갖다 놓고 오자 누르시면 or이 바로 뜹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준비해놓고 두 개 이상 연결해 준비해놓고 그런 다음에 OR 쓰는 사용법 기억나세요? AND나 OR은 각 칸마다 식을 몇 개씩 써라? 한 개씩 써라. 그쵸? 그러면은 OR 썼을 때 뭐가 필요하다? 내가 조건식을 만들었을 때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쓰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미드 들어가서 대상에서 몇 번째에서 여덟 번째에서 몇 글자 한 글자를 뽑아내고 맞죠? 확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직 우리 if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if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if에서 or를 썼기 때문에 조건식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or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or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or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로? 1. 자, 하나가 완성됐어요. 만약에 주민번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 뽑아낸 것이 1이거나 맞죠? 여러분들 요거 쓸 때 귀찮으시면 컨트롤 C, 컨트롤 V 기억날 겁니다. 컨트롤 C 써가고 컨트롤 V 누르면 원래 미드 써야 되는데 귀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저 한글 가르쳐 드릴 때 컨트롤 C, 컨트롤 V 정도의 단축키는 기억해 주십시오. 왜? 이거 다시 뭐 함수 추가하고 하려니까 너무 귀찮더라. 복사해서 붙여넣자. 뭐가 잘못된 거겠어요? 잘못된 거 없다. 그 대신 1이 아니라 뭐라면 3이라고 한다면 이제 말됩니다. 주민번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뽑아냈을 경우 1이거나 3이면 이제 남자 여자 주셔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도 확인이 아니라 얼로 돌아가자 2%로 돌아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가 되는 거고 남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자가 돼서 보시는 것처럼 남자 여자를 또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말되죠?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2면 여자, 4면 여자. 여기까지만 오늘 연습하셔갖고 이걸 내가 어렵지 않게 그냥
흐름대로 쓰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엑셀 앞으로 어떤 함수가 나오든지 틀만 이해하시고 사용법만 이해하시게 되면 못 쓰는 함수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강의 드릴 때 여기까지를 일단 기본적인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함수가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를 이해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함수의 쓰임법을 이해하시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함수를 배울 때 이 칸에 뭐가 들어가는지만 이해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응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랬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함수를 2개 이상 쓸 경우 함수를 중첩해서 쓰는 방법만 제대로 연습이 되시게 되면 엑셀은 쉬워진다. 자, 마지막으로 성별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뭐를 써서 만약에 조건식이 2개네 5할 쓰고 그런 다음에 그냥 5할을 쓰려고 해갖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글자를 뽑아내야 되네. 그래서 미드 씁니다. 대상 찍고 몇 번째에서 8번째에서 몇 글자 뽑아내고 한 글자 뽑아내는데 되돌아가는 게 조건식을 쓰는 과정이니까 5할로 돌아가서 그게 만약에 는 모이면 1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말로 그냥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 원래는 또 여기서 미드 써갖고 쓰셔야 되는데 나 이거 귀찮아. 그럼 복사 뜨셔도 되시겠고 그냥 쓴다고 생각하면 다시 쓰시면 돼요. 또 다시 미드 써갖고 여기서 몇 번째부터 8번째에서 한 글자 뽑아낸 것이 다시 5할로 돌아가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3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요거를 복사 터 썼던 거고 요번에는 여러분들 또 연습해 보실 분들이 있으셔갖고 다시 써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 확인이 아니라 얼로 돌아가서 2% 돌아가서 뭐가 되고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네. 오늘 이거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엑셀은 그렇게 많이 보시는 그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으세요. 한글 위주로 조금 많이 보시는데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엑셀도 많이 보시게 되실 텐데 혹시 이 파트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엑셀을 앞으로 좀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함수를 쓰는 응용법에 대해서 쭉 따라오시면서 연습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시게 되시면 내일 이거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제가 며칠 내로 컴퓨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가이드라인도 동영상으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